면책사라고 하시면 이게 아무래도 자전거 여행이고 어드벤처 여행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자전거 막 타요. 그래서 셀카를 막 찍어. 그러다 딱 넘어졌어요. 그러다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내가 일을 못하는데 팀맥스 어드벤처 고소해야겠다. 뭐 월급 내라. 이런 경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어드벤처 여행에서는 어드벤처에 참가하신 분들의 과실이 거의 많아요. 실력 미숙이라든가 무모한 도전을 하신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는 도의적인 책임을 질 겁니다. 팀맥스 어드벤처하고 OMC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저희 다 병 가고 치료하고 모든 걸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형사상, 민사상의 고소는 하지 않겠다라는 설정의 약속이에요. 그거는 뭐 친구니까 우리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뭐 팔이라든가 이런 건 괜찮은데 하반신 불구라든가 뭘 저는 이제 이게 무슨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전 세계를 좀 돌면서 모험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들이 몇 번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백컨트리 스키잉을 하다가 손님이 나무랑 부딪혀서 여기 목 밑으로 하반신 부가 돼서 고소까지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그러니까 저희 만약에 가이드 뭐 저희가 양떠러지로 여러분들 데려가다 사고 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저희 책임이지만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의 실수, 라이더의 실수라든가 그런 뭐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있어서는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서로 합의를 하고 지금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시는 거죠? 면책서 작성에 대해서는. 그래서 또 하나는 의료 기록을 저희는 확인할 겁니다. 뭐냐면 라이더분들이 지난 3년간에 어떤 병력이 있는지 저희는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퍼스트 에이드라든가 이런 팀이 그래서 의료분을 미리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3년 전에 허리 수술을 하셨잖아요. 그럼 저희한테 꼭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장거리 라이딩 저희가 지속적으로 팀 리더들이랑 그분을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어떤 뭐 큰 수술 아니면 뭐 어떤 사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저희한테 미리 막 말씀하셔야 돼요. 왜 또 하나 GMTV에서 왜 저희가 또 알아야 되냐면 그 전에 목 수술을 하셨는데 자전거 타다 자전거 여행이 끝나고 나서 저희한테 오셔서 나 목이 좀 자전거 여행을 하고 해서 목이 좀 터졌어요.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저희가 합의를 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미리 알고 그건 상당히 아셔요. 또 하나 특이사항 푸드 엘러지 뭐 호두 먹으면 목이 부어요. 아니면 나 피 못 먹어요. 이러신 분들 이런 특이사항 같은 건 저희한테 방금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어디 상처가 컷이 났어요. 근데 저희가 지혈제를 쓰는데 그 지혈제에 대해서 특이하게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혹시 의료진에 사시면서 혹시 특이사항이 있으신가요? 의료적으로? 다 없으신 거죠? 저희가 어떤 특정 약품을 쓸 때 어떤 그 약품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이 있다든가 아니면 못 드시는 거 있으면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라지스틱에서는 그 준비를 할 수 있어요. 네, 돌려주세요. 자, 또 하나 지원 차량입니다. 아까 우리 션이 얘기했던 각 그룹별 지원 차량 운영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그룹이 저희가 5그룹이 나눠질 건데 그룹당 앞뒤로 저희가 보호를 해드리는 게 가장 좀 이상적이에요. 그렇지만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일단은 저희 최선으로 이런 차예요. 이런 차들이 뒤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해드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지원 차량은 승차가 아닌 라이더 보호를 위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타시다가 안 되겠다, 나 힘들어, 나 차 탈래?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아시겠지만 전반적인 모험입니다. 자기 도전도 물론 속해져 있는 거예요. 물론 기부의 목적이 일단 책임이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 도전의 목표도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그룹 리더들이 그렇게 쉽게 허락을 해주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룹이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한마디로 여러분들 택시는 아니고 보호를 위해서 저는 그냥 타고 갈 거예요. 자, 또 하나 응급상황 대비 운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디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컨보이하는 차량이 가서 응급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따로 운영하는 차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을 위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승차를 웬만하면 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단지 지친 사람을 저희가 호송을 하다가 더 크게 다친 사람을 더 위급한 상황에 운송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다 이해를 하시는 거죠? 네. 자, 넘어갈게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먹고 사는 거예요. 자, 전 일정 캠핑으로 운영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특별한 경험을 위해서 지금 경주 쪽에서 저희가
한옥마을에서 지금 잘까? 그런 건좀 특이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짜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일정은 캠핑식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단체 식사가 일단 제가 소림산 주방센터를 50명 거를 저희가 준비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준비해 오셔야 되는 건 개인 식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개인 위생 때문이에요. 저희도 쉽게 말씀드리면 미리 준비해 오면 쉬워요. 근데 이분 중에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간염이라든가 특히 질병이 갖고 계신 분들이 공동으로 식기를 사용하다 그걸 삶아도 설거지를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병균들이 있거든요. 개인 식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것만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제가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동으로 사용하시다가 자기 것만 사용하시는 게 위생적으로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이런 텀블러를 꼭 갖고 오셔야 돼요. 텀블러.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시리얼 같은 거 담아 드실 거 플라스틱이라든가 개인 식기 아시죠? 집에서 드시는 거 깨지는 거 말고 가방에 막 넣어도 되는 거 그런 거 갖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단순히 이제 제가 해드리는 것만 먹으면 맛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룹이 요일별로 역할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8박 9일인데 하루는 그룹 1이 주방장이 되는 거예요. 셰프 오브 더 데이. 그래서 막 요리하고 뭐 제 생각 같아서는 주방장 요리를 들어서 그룹이 왔을 때 그날의 요리를 설명할 수도 있어요. 아, 오늘은 신라면에다가 우리 신라면의 쫄깃한 면발에 뭐 아주 맛있는 고추장을 넣어서 뭐 한국산 햄과 독일산 햄 같은 거를 섞어서 맛있는 김치와 섞어서 드레싱을 만들었습니다. 맛있게 드시죠? 이런 간단한 추억 같은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최소 그룹 하루에 한 번씩은 그룹이 돌아가면서 저녁 식사만 하시면 한 번씩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 다 이해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조식은 간단하게 서양식 요리를 준비해 드릴 거예요. 왜냐면 다들 바빠요. 아침에 졸리는 비비 일어나서 화장실도 가야지, 이빨도 닦아야 되죠, 커피도 먹어야 되지.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 드리는 건 이제 이건 그라놀라라는 건데요. 여러 가지 곡물이 섞여 있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적은 양을 먹어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점심 때까지 충분히 자전거 페달 돌리시면 열량이 나옵니다. 이걸 이런 거라든가 그라놀라라든가 또 하나가 제가 좋아하는 오트밀입니다. 귤이에요. 원정식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성인 한 분에 이 정도면 저희가 한 1000kg가 넘어요. 2000kg 되는 건데 이걸 뜨거운 물에 붓고 1분 정도만 불리시면 아주 좋은 밥보다 열량이 더 좋은 원정식 될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여기에 저희들 과일, 햇바나나라든가 사과 같은 것도 준비해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간단한 식량 아침에는 나올 거라는 건 투정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침에 이런 커피라든가 우리 녹차라든가 이런 거 준비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석식은 그래도 고생하셨는데 맛있는 거 먹어야죠. 그래서 부대찌개라든가 뭐 파스타 이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미있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를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저희 회사 이름이네요. 자, 기자가 왜 있어? 저희는 트럭에다가 그룹별로 요 박스에 이런 식으로 넣어드릴 거예요, 용품을. 그래서 캠핑장에 도착하셨을 때 이 박스에 자기 개인 뭐 식기라든가 이런 거 다 넣어줄 수 있고 그날 저녁 이런 간식거리 같은 것도 이 박스 안에서만 찾으시면 안 돼요. 옆에 박스 이렇게 가져가시면 안 돼요. 이 박스 안에서만 해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뭐 그룹 1, 그룹 2 이런 식으로 이름을 써드릴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위생적이고 간편하게 그룹 용품을 다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급처치예요. 그래서 저희 지원 차량에서는 응급처치 키트를 항상 갖고 다닐 거고 저희 그중에 저희 지원팀 저 포함해서 한국 격식자 응급처치 자격증이랑 호주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얼마 전에 일단 윌더니스 퍼슨 에이드라는 건 뭐냐면 오지에서의 응급처치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모험 활동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예요. 예를 들면 기존의 응급처치는 주변에 응급 서포트가 다 있는 거예요. 뭐 병원도 바로 옆에 있고 뭐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오지에 있을 때 주변 상황으로서
패커티 뭐라고 해요? 희생자의 그 상태를 가장 치료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Wilderness First Aid라는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모험 여행에 적합한 응급처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팀에서는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2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전하게 모험 여행 마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적으로 지원팀에서 맥가이버예요. 저예요. 홍반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그 외적으로 아까 어떠세요? 아까 그 전에 그 이전들의 여행들 영상이랑 사진들을 보니까 상당히 좀 막 기분도 설레고 뿌듯하지 않으세요? 그런 것처럼 저희 자체적으로 여러분도 찍으시겠지만 저희 전문 사진 작가하고 영상 만드신 분들이 오셔서 와서 영상이랑 사진을 찍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초상권. 그래서 혹시 나는 옛날 여자친구가 보는 게 무서워, 남자친구가 보는 게 무서워,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해달라는 사람 있으세요? 다 동의하시는 걸로, 구두로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진이나 영상을 다 저희가 찍고 남겨도 또 원마이 클로저 앞으로 이용을 해도 괜찮다고 동의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또 후반장이에요. 그래서 그 외적으로 저희 지원팀에서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있죠? 뭐 필요한 거 있잖아요. 하다 보면 뭐 손톱깎이 있어요. 뭐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으면 저희 지원팀에 와서 부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희 지원팀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온 거지 여러분들 서비스하러 온 게 아니에요. 가서 야 맥스 물 좀 갖고 와. 야 맥스, 나 달리러 와서 주물러. 그거 아니에요. 다들 이해하시죠? 네. 여러분들 스스로 가서 하시고 힘든 거 알지만 더 나아가서 계속 하셔야 돼요. 저희는 여러분들을 원정을 좀 더 하기 쉽도록 도와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을 봉사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야, 진짜 나 아픈데 물 좀 갖고 와.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 저희하고 특별히 약속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희 지원팀이랑 자원봉사팀이 구성이 되는데 저희 지원팀은 총 3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같이 있을 거고, 그렇지만 이 원마이 클로저를 정말 같이 하고 싶지만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자원봉사팀이 5분 정도 와서 도와드릴 거예요. 총 8명의 지원팀이 구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젠틀맨 리그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멋있는 팀들이 지원팀이에요. 구성이 될 거죠. 자, 그렇지만 저희 원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5가지 약속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로 5 리스펙트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원정이다 보니까 모험여행이다 보니까 정말 힘들고 지치고 할 때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상대방에 대해 화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자고자 첫 번째, 그룹 리더들에 대한 존중입니다. 여기 우리 그룹 리더 여기 오신 분들은 솔직히 무슨 큰 보수를 받던가 큰 뭐 명예 이런 것도 그런 것 때문에 온 게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들이랑 좋은 시간 재밌게 같이 즐기기 위해서 스스로 시간을 내서 오신 분들이고 지금부터 벌써 열심히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그룹 리더들에게는 항상 존중을 부탁드릴게요. 그 말 뜻은 뭐냐면 리더가 생각할 때 예를 들면 그룹 리더들의 의견에 존중을 해주셔야 돼요. 좀 많이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좀 멈췄다 가세요, 쉬었다 가세요, 아니면 뭐 차에 탑승하세요 이런 의견인데 거기에 나 싫어, 나 갈 거야 이런 그렇다기 합니다. 상호 존중하면서 최고의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팀뿐만이 아니고 우리 그룹 리더뿐만 아니고 지원팀에서 어떤 의견을 내놓았을 때 최대한 좀 잘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랑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이렇게 싸우시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그룹 리더들에 대한 존중이에요. 여러분들 팀이 생길 거예요. 그 다른 멤버들에 대해서도 존중을 해주세요. 이분들이 같은 팀이에요. 내가 신체적 능력이 좋다고 막 혼자 가고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런 게 아니고 같이 이 아름다운 도전을 같이 하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같은 멤버들에게 상호 존중 해주세요. 좀 친하다가 에이! 막 신속증이야 우리 갖고 왔다 이러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또 다른 거 다른 그룹 멤버들에 대한 존중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일 빠른 그룹이 제일 늦은 그룹이 야, 얘는 왜 맨날 그렇게 늦어?
뭐야 니네 뭐 자전거를 더 타지 않았어.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 자전거를 많이 타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저처럼 맨날 사무실에 갇혀서 주말에 한 번씩 출장 나갈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상황에서 그분들이 제일 느린 그룹일 수도 있지만 그분이 다른 생활전선에서 열심히 하시다 진짜 하루에 1시간, 주말에 1시간 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최고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룹 멤버들에 대해서도 존중을 해주세요. 와서 먼저 도전해요. 걔는 맨날 늦어. 이런 식의 좀 디스리스펙트로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마지막 저희 지원팀과 자원봉사들에 대해 존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원팀뿐만 아니고 자원봉사분들도 원맨 클로저에 어떻게든 참여하고 싶어서 저희도 이제 시간을 내고 그리고 또 와서 저희 열성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자전거 시작하셨을 때 그 자원봉사분들은 차 타고 가서 먼저 그 텐트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 하루에 200km 타는 게 낫지 텐트 20개 혼자 치고 막 밥 50개 막 양파 썰고 이러는 거 더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팀과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상호 존중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분들도 정말 같이 참여하고 싶어 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준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존중. 무슨 뜻이냐면 자전거 라이드 가다가 여기 파워제 한번 쭉 깔아놓고 그냥 딱 버리고 캠핑장에서도 그냥 한 나무 막 꺾어가고 막 불 태우고 우리는 LNT라고 그러죠? 우리는 발자국만 남기고 갑니다. 자전거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제일 중요한 거는 자전거 여행도 아름다운 점은 물론 내 튼튼한 다리와 심장으로 이동하는 것도 있지만 이 자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자연에 대해서 존중을 해서 아무데나 막 침 뱉고 쓰레기 봉투 막 던지고 이러시는 거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질문 and question? 그거 그냥 이거 존중 슬라이드는 거기 추가할 거 있어요. 존중만 하는 거 아니라 서로 칭찬 많이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오마이클로저 루트하고 마지막 거는 저희가 생략을 하고요. 그 루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메일로 루트 자세하게 설명된 걸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트레이닝 플랜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예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우리 라지틱에 대해서? 네, 없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 오마이클로저 플러스 해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디자인이. 팔자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쉽게 말하면 트레이닝 사이클이라고 해서 뭐냐면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먼저 파악을 하세요. 그리고 훈련을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훈련 계획을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파트랙 몇 킬로 얼마 달리고 훈련하는 거.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트레이닝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얼만큼 발전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라든가 속도계 이런 걸 꼭 확인하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기록에서는. 그 다음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추모 라이딩도 되고 기브 라이딩, 자기 도전 라이딩 3가지 더 있겠지만 제가 있는데 훈련의 목적은 자기 도전의 동시에 있으면 원마인클로저는 개인 나 혼자 완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 50분 전체 다 완주의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훈련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다가 힘들어 한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희가 왜 훈련하냐고 하냐면 저희는 다 같이 시작해서 다 같이 서울에서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저희가 계속 거듭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이랑 도움은 틀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도와드리는 거지 힘들 때마다 저희가 차에 태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원팀은 총괄적인 운영에 도움이지 참가자 개개인에 대한 도움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의료 및 자전거 수련 연구사는 별개고 참가자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스스로예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스스로의 힘으로 완주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건 제 임의대로 우리 라이더의 레벨을 등급을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비기너 일단은 평속이에요. 평속 여행 처음과 끝이 10에서 15km 정도로 하루에 60km 정도 달릴 수 있다면 그건 제가 초급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15에서 20km로 하루에 80km 정도 간다면 약간 초중급자. 그 다음에 100km 평속 20에서 25로 하루에 100km 정도 달린다면 중급자 정도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5에서 30으로 하루에 120km 정도 달린다면 상급자예요. 그 이상 뭐 30km 이상으로 하루에 120km 이상을 달린다는 건 거의 뭐 프로 수준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저 연말 클로저는 거의 뭐 여기서 이 정도 사이예요. 그래서 자기에 맞는 수준을 등급을 좀 아시죠? 이제는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시죠?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디자인이 대충 좀 감이 오시지 않으신가요? 자, 여기서는 우리 잘생긴 우리 용조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인원들 참가자들 이제 받았을 때 아마 이제 팀이 이제 메일을 보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 있던 내용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월마다 이제 플레이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제 짜볼 건데 지금 현재 7월 달이잖아요. 이제 이거를 보고 그대로 준비를 했으면은 지구력 기르기에 지금은 초점을 맞춰가지고 훈련을 하시는 게 맞는 시간인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단거리라든지 뭐 장거리로도 이제 훈련 계획을 다 각자 자기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자전거를 꾸준하게 페달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급과 이제 제가 담당하게 될 우리 그룹은 바로 초급이랑 초중급인데요, 그룹인데요. 훈련 계획은 이래요. 일단은 초중급 분들은 스피드보다는 몸 안에 산소 탱크를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해요. LSD 훈련이라는 거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long, slow, distance라는 거. 그래서 천천히 먼 거리를 같은 속도로 뛸 수 있는 그 몸 안에 산소 탱크를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 원마일 클로저에 대한 목적은 이래요. 제가 정한 거예요. 하루에 100에서 120km의 거리를 일정한 속력으로 완주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 늦은 아주 속력이 늦거나 최고 하위 그룹은. 그래서 LSD 훈련을 3개월 동안 지금 제가 이제 체육을 전공했는데 LSD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몸 안에서 이산화탄소를 그 독성을 걸러내는데 그 산소 탱크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 3개월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부터 딱 시작하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저희의 훈련은 우리 5그룹이랑 4그룹은 몸 안에 산소 탱크 만들기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훈련 계획은 주말마다 서울 및 경기도 근교에서 자전거길을 장거리 훈련을 할 거예요. 뭐 아라뱃길이라든가 서울 두 바퀴 이렇게 도는 거 저예요, 관장은. 그래서 주말 훈련 계획 같은 경우는 1주차 때 투어드 서울이라고 해서 여의도 팔당댐 하늘공원 84km 정도 이렇게 도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주차 때 닭갈비 라이딩이라고 이제 이름 주셨는데 이름도 맛깔나죠? 반포대교 서울에서 시작해서 남춘천까지 한 106km 정도. 그 다음에 3주차, 4주차는 1주차, 2주차를 훈련하는 걸 보고 저희가 좀 더 거리를 늘릴지 아니면 속력을 늘릴지는 나중에 우리 그룹이랑 저 담당하는 사람이랑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급 상급에 대한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어떤 거 같아요, 사진? 어필이죠. 어필 관련돼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뭐 라이더들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서울대 남산부가 관련돼가지고 어필 훈련 계획을 한번 초점을 맞춰봤고요. 첫 번째로 이제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는 한 바퀴 거리가 보시다시피 거리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해가지고 거리라든지 경사도가 나와 있는데 이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하고 학생들하고 학교 내에 이제 차량들이랑 이런저런 잦은 마찰이라든지 사고가 많아가지고 자전거를 탈 때 단체로 가서 타는 거라기보다는 좀 조금씩 뭐 3, 4, 5 정도씩 그 정도씩 이제 뭐 몰래 타고 오는 그런 식으로 이제 라이딩을 많이 하면 와요. 커뮤니티에서도 되게 좀 많이 화제가 돼가지고 그걸 한번 상기시켜드리려고 한번 넣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남산인데 거리하고 뭐 경사도 이렇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울대만큼 사람이라든지 차량이 좀 많다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많이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부각인데 초도상권에서 뭐 팔각정, 뭐 아리랑 고개라고 하는데 무슨 빌라가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팔각정까지 두 가지 거리가 있는데 코스가 있는데 여기 이 부각은 앞서 뭐 설명한 그 서울대랑 남산에 비해서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좀 많긴 한데 여기는 차량이랑 사람이 그나마 좀 적어요. 앞에 두고보다는 비교적이에요. 근데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어필 훈련하기에는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가장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제 뭐 마지막으로 어필 훈련 계획 관련돼서 이제 뭐 궁금하실 텐데 지금처럼 할 거예요.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SNS 상으로 번개 라이딩식으로 뭐 몇 시에 뭐 어디 탈 건데 뭐 시간 되시는 분 와주세요. 근데 이게 뭐 물론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 되시는 분들이 솔직히 좀 많잖아요. 그래서 뭐 앞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장거리 이제 라이딩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미리 공지가 가니까 그때는 뭐 되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고 뭐 이렇게 번개 라이딩을 할 때는 가까우신 분들은 좀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된 만큼 즐길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원마인 클로저는 이제 일종의 아주 저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이 아니고 여정은 많은 의미가 있어요. 뭔가 많은 걸 발견할 수 있고 자기 자신과도 얘기할 수 있고 친구들과도 좋은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타격 불법. 밑에 그냥 보시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다 놓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준비해서 노력한 만큼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뭐 맥주도 마시고 달도 끄고 막 춤도 추고 그런 정말 한데 준비된 즐겁게 이런 여정을 즐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트레이닝에서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게 초중급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넥스랑 같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서 하는 게 괜찮은 것 같고요. 자전거 좀 하신 분들은 사실 10명, 20명 그룹 라이딩 되면 사실 자기 어떤 기량을 끌어올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영중아 얘기한 그 번개 라이딩 루트에서 내가 이런 플랜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4시에 서울대 갈 건데 가실 분 있으면 뭐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그 전화를 이렇게 번개 팀 이런 그런 훈련 공지를 자주자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또 민재가 되게 막 힘들다 죽을 뻔했다 그랬는데 그 되게 빡세게 해서 그렇고 실제로 나오시기만 하면은 자기 그냥 그 퍼포먼스에 맞춰서 하시면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뭐 5바퀴를 도는데 3바퀴만 도셔도 되고 2바퀴만 도셔도 되고 컨디션 안 좋으시면 뭐 얼굴만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전혀 이런 어떤 그 훈련에 대해서 프레셔 느끼실 필요 없이 최대한 많이 나오시는 게 되겠습니다. 제가 원래 사실은 저희가 8일 동안 루트랑 그런 걸 한번 이렇게 고오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 간단한 정비라든지 이런 그 타이어 펌프 났을 때 교체라든지 그런 걸 좀 골랐는데 사실 그런 거는 지금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충분히 저희가 기록을 올려서 직접 보시면은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서 그건 스킵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펀드레이징 저희가 저스트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운영에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Q&A 세션을 짧게 가지고 이제 식사 장소를 이용하는 걸로 할게요. 많이 배워보시죠. 그래서 자유롭게 누가 사실 대답할지 모르겠는데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될 것 같고 뭐 정말 허심탄회하게 아무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지금 이번 주에 잠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어보시면 돼요. 자,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없으세요?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자전거를 좀 타긴 했는데 정비 쪽은 잘 몰라서 혹시 그런 거에 관련해서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좀 제가 느낄 수도 있는데 자전거 그룹 라이딩이 처음인데 쭉 가다보면 일부 인원이 이제 급한 용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서 좀 궁금한 거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정비 관련해서 누가 정비 일단 저희 지원팀에서 일단 기본적인 걸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협력사로
스폰서 분들이 오실 텐데 그 중에 저희가 요구 조건 메케닉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못 고치기 정말 힘든 이런 그런 자전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 전문가분들이 해주시고 웬만한 뭐 간단한 뭐 체인이라든가 뭐 타이어 펌프 이런 거는 저희 지원팀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 정비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해요. 왜냐면 펌프는 되게 자주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C포스트 조정이라든지 핸들바 조정이라든지 뭐 이렇게 브레이크 패드가 이렇게 약간 흔들리는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건 사실 얼마 전에 인터넷 보시면서 펌프도 자기가 바람 빼보고 그 다음에 이게 그 타이어가 있고 안에 이제 또 튜브가 있거든요. 실제로 튜브를 가는 건데 그거는 충분히 자기가 연습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적어도 튜브 가는 거는 연습을 꼭 해보셔서 자기가 이제 그 펑크가 났을 때 딜레이 안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상의 어떤 큰 문제는 이제 저희가 뭐 아니면 샵에 가야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그룹라이딩 화장실 문제는 뭐 생각을 크게 안 해봤는데 화장실 결국은 이제 그래서 이제 팀 리더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꾸 대화를 하셔야 되는 거고 아까도 뭐 왼쪽 오른쪽 갈 때도 크게 얘기하라고 한 이유도 그거는 이제 팀 리더들이랑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죠. 물론 이제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물론 뭐 급한 경우 있는데 근데 자기 몸을 좀 잘 관리해서 아침이나 아니면 그 뭐 모닝 브레이크나 뭐 점심 때 하는 게 훨씬 더 사지 말라는 거예요. 편하고 참아서 살아. 그리고 더 큰 일이 나면 어떡해. 맞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아마 점심 먹기 전에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점심 때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목적지 도착하기 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계속 쉬면서 간식 먹고 그러니까 그때 화장실을 이용하시고 그 중간에 그러니까 계속 라이딩한 지 이제 딱 5분 됐는데 쉬다가 그때 만약에 신호가 왔어요. 그런 도저히 못 가는 상황이면은 그냥 그 리더한테만 얘기한다든지 뭐 해서 그냥 뭐 화장실을 찾든지 아니면 화장실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끊어서 저희가 익스펜디션이기 때문에 풀숲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안전 가방이 휴지 필수예요. 네, 전문가는 저쪽에 계시거든요. 자, 또 질문 있으세요? 자유롭게 물어보세요. 예. 그 용무 관련해서 듣다가 생각이 나는데 원초적인 질문을 그 그룹별로 라이딩을 하잖아요. 초급자도 있고 전문가분들도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각자 그룹마다 다른가요? 뭐 예를 들어 루트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제임스가 좀 얘기해줄까요? 네. 그래서 원래 그냥 아마 시작하기 전에 그냥 아마 자기 뭐 어느 정도 잘 사는지 좀 알아서 뭐 우리한테 알려주고 우리 그 그룹별로 그냥 나눠서 그렇게 첫날 그렇게 라이딩 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아마 첫날 뭐 누구 틀린 그룹 들어갈 수도 있어. 그래서 첫날 그냥 참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좀 정리해서 좀 더 뭐 사람들이 수준으로 그룹 뭐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도 원래 그냥 그룹은 그냥 1, 2, 3, 4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좀 재밌는 이름이 줘서 그래서 야 마지막 뭐 느린 그룹 뭐 그렇게 아니고 뭐 달팽이 그룹 뭐 그런 참고로 제가 최고 연구하는 그 치타 그룹, 그다음에 풀소 그룹, 달팽이 그룹, 군뱅이 그룹. 조금만 이제 첨부를 하자면 아까 제가 등급표 보여드렸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떤 훈련에 참가할지도 그거를 참고해서 하시면 되고요. 뭐 아까 우리 지금 일단 첫날 타보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날 라이딩이 끝나면 저희 팀 리더들이랑 저희 지원팀이 모여서 회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 부상당한 거 있나 없나 아니면 혹시 이 라이더가 저 팀으로 가야 되나 체력이 많이 빠진 사람이 아니면 너무 잘 타는 팀이 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 유동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리더들도 맨날 다른 그룹이랑 아마 같이 탈 거예요. 그래서 다른 리더도 만날 수 있고 뭐 얘기해보고 그래서 네, 리더도 같이 바꿔서 좀 재밌게. 그러니까 뭐 5개 그룹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꼭 처음에 정해진 그룹이 끝까지 8회 동안 그렇게 가는 건 아니고 아마 한 칸 위로 갈 수도 있고 좀 힘들면 아래로 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플렉서블하게 운영이 될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네? 그러면 응급상
이상 생기면요, 그 팀 전체가 다 멈춰서 기다렸다가 아닌 건가요? 뭐 그 옛날 같은 경우 보면 사실 그룹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펑크라는 경우는 이제 기다려서 많이 같이 갔어요. 왜냐면 그 리더가 있어야 되고 다른 팀원들이 리더를 따라서 그날 완주해야 되는 거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뭐 진짜 도저히 이제 자전거를 탈 수가 없다, 1시간 2시간 뭐 만약에 고치는데 그렇게 걸린다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맡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차에 태운다든지 그렇게 해갖고 빼고 가는 걸로 그런 식으로.